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국방대학교 어학과정 토익을 맡게 된 김기현 강사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동안에 토익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은 일단 700점 목표로 하는 초급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막 공부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무엇부터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동영상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요. 많은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토익도 마찬가지로 영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배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단어를 먼저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항상 단어의 뜻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토익에서는 애석하게도 한 개의 뜻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예 준비하실 때는 한 단어당 최소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암기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다고 해서 딱 두 가지만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뭐 두 가지 이상이 되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두 가지, 최소 몇 가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꼭 암기하고 있으시면은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loc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보통 locate 하면은 문제 많이 보시는데 뭐 be located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면은 거의 보면은 뭐가 어디에 위치가 되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locate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치시키다 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무슨 뜻으로도 나온다? 찾다라는 뜻으로도 나와요. 요거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실 때는 최소 몇 가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꼭 두 가지 이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부분, 바로 무슨 학습? 문법 부분이에요. 문법은 되게 많은 질문을 받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결론을 딱 내리자면은 우리가 토익에서 알고자 하는 문법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 그거를 먼저 반드시 픽스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토익 문제 파트 5나 뭐 6까지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문법 문제가 간혹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문법 학습할 때 필요한 거 총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전 파트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파트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교재를 딱 펴시면 뭐부터 나오냐면은 명사부터 나와요. 명사라는 거는 뭐 가장 중요하죠. 이름명, 말씀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명사는 대충 토익에서 필요한 게 250에서 300개 정도의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확실하게 뭐 안전하게 이 정도다라는 거 아니고, 대략적으로 출제 비중을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알고 있어야 하는 명사가 250에서 300개 정도 사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명사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이제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무슨 명사? 대명사 등장을 하겠죠. 근데 대명사 막연하게 그냥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역시 또 토익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명사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크게 몇 가지가 되어있다? 둘, 셋, 네 가지의 대명사입니다. 인칭 하면은 뭐 I, my, me, my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그런 걸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제기 대명사, 다시 돌아올 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다시 똑같이 돌아올 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self나 혹은 복수의 경우에는 serves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걸 제기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는 뭐예요?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지시 대명사는 this. 조금 먼 곳을 지칭할 때는 that. 두 가지. 각각의 복수 these, those 있죠. 자, 이걸 지시 대명사라고 하고요. 부정 대명사는 뭐예요? 안일부 정해질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정 대명사. 대표적인 게 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another, 그 다음에 other,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부정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명사의 특징 그리고 출제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풀이 하실 때 도움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명사와 대명사는 주로 문장에서 어디에 쓰여요?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이는 거죠. 문장을 구성하려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학습은 우리가 동사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동사는 그냥 막연하게 동사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토익에서 출제되는 동사 포인트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어를 찾았으면은 동사와 뭐를 한다?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그래서 수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나 이렇게 앞부분의 어구에서 시제 이거 써줘 라고 시제를 암시해주는 어구가 있어요. 그럼 시제를 또 맞춰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태라는 거는 주어와 동사를 직접 하면은 능동이고 하지 못하고 당하면 뭐 수동. 그래서 능동 수동. 그래서 동사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문장을 구성을 했어요. 주어와 동사로 문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타적인 것 한번 또 볼게요. 형용사가 나와요. 그럼 형용사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거.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형용사는 토익에서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이, 오. 이게 뭐예요? 이 형식, 오 형식.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 오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이렇게 나오죠. 어느 자리? 요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 형용사 하면은 명사 꾸며주는 것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요 두 가지가 먼저 더 떠오르시면은 포인트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형용사는 주로 명사와 관련된 걸로 많이 나와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사가 나와요. 형용사는 명사에 주로 관련돼서 꾸며주는 반면 부사는 우리가 영어로 한번 바꿔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adverb라고 하는 게 부사예요. 그럼 adverb는 다시 풀면은 add 플러스 verb입니다. 그래서 add는 더하다, 덧붙이다. 어디에 덧붙이다? verb하면 뭐예요? 동사죠. 동사에 덧붙이다. 그래서 부사는 일단 태어난 이유가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부사예요. 동사에 일단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는 못하죠. 뭐를 못 꾸며줘요? 명사는 꾸밀 수 없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학습해야 될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우리말에 뭐가 같냐면 우리말에 조사와 같다. 조사라는 게 뭐예요? 나는 친구와 할 때 와. 우리말은 주로 명사 뒤쪽에 이렇게 은는 이가 이렇게 붙어서 조사라고 하는 반면 영어에서는 전치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preposition 앞쪽에 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치사는 항상 뭐랑 같이 가는가? 명사 앞쪽에 위치해서 명사를 끌고 간다. 그리고 전명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치사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각각의 특징을 먼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전치사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접속사라는 게 나와요. 접속사도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conjunction이라고 하는데 연결시킵니다. con 하면은 함께, together 얘기고요. junction 하면 연결해주고 함께 똑같이 연결시켜주는 걸 접속사라고 하는데 접속사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몇 가지예요? 하나, 등위.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and, but, or, for, so 이런 것들. 상관 접속사 하면은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각각의 절 접속사. 이게 여러분들 학습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이것도 간단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접속사는 크게 몇 가지다? 5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기타적인 어떤 문장을 형성하는 게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크게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비교급, 최상급.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A나 B,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 덜 뭐뭐하다. 얘는 3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가장 뭐뭐하다, 최상급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R 붙이는 거, 최상급은 뭐 붙인다? ESD 붙이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가정법하고 덧칭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얘기는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뭐 했어?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뭐 했다면 그런 식으로 가정법. 도치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우리가 문법 학습을 하는 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몇 가지? 18개의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책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18개의 파트는 거의 맥스예요. 이 정도만 다 암기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RC8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아시는 금방 답이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본 이유는 이제 문제 풀이에 하는 어떤 순서적인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일단 블랭크를 여기서부터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블랭크를 먼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솔직히 실전에 가면은 이것보다 이거를 더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뭐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걸 먼저 빨리 파악하셔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 파악하기. 그래서 A가 know는 뭐냐? 동사구나. 너는 know의 PP. knowledge 명사, 지식. knowledgeable 얘는 형용사. 자, 그러면 PP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이긴 한데 얘는 인위적인 거, 만들어진 거, 얘는 원래 형용사 이렇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블랭크 쪽으로 갑니다. 근데 블랭크 쪽으로 무조건 가시면 역시 해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동사를 먼저 꼭 체크를 해보시고 동사 뒤에 보니까 extensiv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품사가 뭐예요? 뜻보다도 품사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왜? 얘는 요 어용 변화 문제니까 품사 고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네 형용사 뒤에 나오는 품사는 뭐다? 명사다. 그래서 A, B, C, D 중에 명사는 답이 knowledge. 그래서 C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바라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